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 정보킹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생강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잘못 먹은 생강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서 발암물질로 작용해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효능만 있을 줄 알았던 생강이 의외로 주의사항과 부작용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체질이라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생강을 자주 드셨나요? 미처 몰랐던 생강의 부작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적당량에서는 정신을 통하게 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면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정신 집중에 방해가 된다고 본초 강목에서는 다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밤에 먹으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간본초에는 저녁에 침상에 오를 때 물을 먹고 아침에 침상에서 내려올 때 생강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강을 굳이 저녁이 아닌 아침에 먹으라는 이유에는 밤사이에 기운을 차분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생강은 눈병이나 치질, 종기 등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치질을 앓는 사람이 생강을 먹고 또한 겸하여 술을 마시면 즉시 빠르게 치질이 재발합니다. 따라서 생강은 급성 염증성 질환, 발열성 질환, 열성 체질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등의 성분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염증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증이나 냉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열증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강은 위장과 대장 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열성이 심한 위궤양, 위산과다 증상이 있다면 신중하게 쓰거나 생강피를 써야 합니다. 위궤양, 위산과다 환자가 생강차를 먹고 난 다음에 속이 더 쓰리다면 중단하거나 생강피만 달여 마시거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용량이 적절할까요?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용량에서 생강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FDA에서 권고하고 있기로는 하루 4g까지를 생강 섭취의 제한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4g 이상을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생강을 드시고 속이 너무 쓰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라면 4g이 아니라 1g도 안 좋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생강을 먹어서 속이 막 쓰린 분들이 굳이 생강을 드시려면요. 한의학에서 했던 전통 법제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강을 먼저 잘게 썰어서 물에 하루 정도 담굽니다. 그 다음 꺼낸 후에 약한 불에 생강을 말리세요. 이렇게 만든 생강을 백강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소화가 안 되는 소화기 질환에 활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점막을 보호하는 약재들과 어우러졌을 때 한의학에서는 이 생강의 매운 부작용이 억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생강은 썩으면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중국 속담에는 랑강불람미라고 해서 생강은 썩어도 맛있다는 말이 있는데 자칫 썩은 생강을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아주 극소량의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사프롤은 원래 몇몇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천연성분입니다. 국제암연구소 발암물질 분류에 보면 사프롤은 이비군 인체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강은 썩으면 곰팡이가 잘 생기는데 생강에 피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비원으로 인체에 들어가면 발암물질로 작용해 간암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생강뿐 아니라 땅콩이나 아몬드 등도 곰팡이가 피면 쉽게 만들어지는 독성물질입니다. 생강은 썩은 부위를 도려낸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프롤이나 곰팡이 독소는 생강의 섬유 조직을 타고 멀쩡하게 보이는 생강에도 골고루 퍼져 있어 어쨌든 썩은 생강은 아까워하지 말고 무조건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인체에 들어가면 발암물질로 작용해 간암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강의 효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혈액을 맑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해독작용을 통해 혈액을 맑게 만들기 때문에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말초혈관까지 확장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수족냉증 치료라든지 뇌 기능을 높이고 소화기에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생강의 효능 중에 두 번째는 골관 저렴에 대한 진통 효과에 좋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진통제와 거의 효과가 같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뼈 관절염으로 쑤시고 아프시다면 진통제만큼 이 생강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생강은 적정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외에도 체중 조절과 혈압 하강 작용 등이 있다라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효과 크기가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또 한의학에서는 진통, 특히 풍습성 관절염, 한성 류머티스 등의 생강을 처방 활용하고 있는데요. 생강을 복용해서 통증을 줄이기도 하지만 생강을 다져서 찜질을 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강을 썰어 그 위에 뜸을 뜨거나 생강가루를 뭉치거나 고처럼 만들어서 뜨거운 찜질을 해도 좋다고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 하는 생강 찜질은 이렇게 합니다. 생강 15g을 강판에 갈아 적당량의 밀가루를 섞어 반죽합니다. 반죽을 거즈에 바른 다음 결리거나 뻐근한 부위에 붙이면 됩니다. 효과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아픈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 목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게 팍팍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냐라는 궁금증이 막 올라오는데 놀랍게도요. 바로 항산화 물질, 항염증 물질이 그것인데요. 실제로 이 생강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물질이 얼마나 뛰어난지 살펴봤더니 각종 실험실에서 항바이러스 작용과 더불어서 항박테리아 작용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막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막 매워서 속도 쓰려요. 겨울철 추운 날씨 따뜻한 생강차 많이 드시죠? 우리 몸을 1도씩 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의 면역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아시죠? 약이 되는 생강차 제대로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겨 준비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지만 껍질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껍질을 벗기는 게 좋습니다. 준비한 생강을 동전 두께보다 얇게 썰어줍니다. 얇게 썰수록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많이 추출된다고 합니다. 3리터의 물에 얇게 썬 생강 30g과 대추 10개를 넣고 1시간 정도 물에 불려줍니다. 1시간 정도 물에 불리면 생강과 대추의 성분이 추출되는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대추와 생강은 상호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로 온열 작용을 강화시켜 생강과 대추는 최고의 궁합으로 한의학에서는 강삼조이라 하여 생강 3쪽과 대추 5알을 처방하는데요. 생강이 여러 가지 약재의 독성 성분을 해독해주고 대추는 보온, 보혈 역할을 합니다. 1시간 불린 후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인 후 2시간 정도 더 끓입니다. 3리터의 물이 1.5리터 정도로 줄어들게 끓이면 완성입니다. 먹는 방법은 아침으로 200cc 정도 생강차를 섭취해주면 좋으며 장기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생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의 향신료로 어마어마하게 쓰고 생선의 독을 해독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요리할 때 많이 활용하는 향신료입니다. 서양에서도 진저브레드, 진저쿠키, 진저에일 심지어 라떼에도 생강을 넣은 진저라떼 등으로 생강의 향과 효능을 즐기고 있습니다. 생강에 대해 조금 더 지식을 쌓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알면서 활용한다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에 좋은 생강을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